여기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 대구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은 바로 방촌역 4번 출입구 옆에 윤창중 칼럼스랑 TV 대구 본사, 윤창중 정치학교,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건물이 3층에 있습니다. 여기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본부에서 이번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공개 생방송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라는 주제로 공개 생방송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고 탄핵 찬성 배신자 63명을 응징하자는 함성이 여기 방촌역 4번 출구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건물로 모두 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들만 하고 우리 마당에 계실게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을게. 같이 가. 밖에 있을게. 아, 신발 신고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신발 신고 들어가서 우리 같이 들어갈 때 이제.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도 같이 이리 와. 같이 와. 대표님 가만히 화이팅 화이팅. 내가 아까 전에 신을 신고 오늘 말에 자, 같이 들어와요. 바로 해놔야 되는데 진짜 너무한다 참아요. 네. 움직였고 거기 좀 당기고 이쪽 보소리 좀 당겨주세요. 아니 여기 접혔잖아요. 접혔으니까. 네. 겹쳤어. 여기 신발을 아까 내가 벗게 해라 그리 말했는데도 네, 겹쳤어. 사람들 말 진짜 안 들려. 신발 벗고 들어간다 말이요? 예, 벗고 들어가 있어. 자, 이리 와요. 자, 들어있어. 자, 들어와서 떡수. 자, 들어있어. 같이 들어있어.
그렇지. 이 섬에갈 때 떨어지는 거예요. 대구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떴어요. 요 뭐지 국도 식구들 안내하고 해설하다고 이렇게 멋지 떨어지네. 수연아, 어디 왔어? 여기 이 안에 있어. 어디 들어와? 소연이 왔어. 소연이 왔어. 그날 왔다고. 시골에 있어야죠.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 지하철 1호선의 종점인 안심역 2번 출구입니다. 오늘 길거리 칼럼은 부산의 자유한국당 김세연 삼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교안과 나경원의 동반 퇴진을 주장한 소식. 과연 박근혜 대통령 때 참 권력의 단맛을 향유했던, 가장 대표적으로 향유했던 인천의 윤상현 의원은 그 김세연 의원의 소식을 접하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칼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른다. 누나라고 부른다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 자신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같은 호위 무사와 같은 그러한 참 꼴불견의 모습을 보였었죠. 많은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 서울 삼성동 그 자택을 이제 빠져나와서 청와대로 향할 때에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 카메라가 그 사절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빨간 목도리를 하고 빨간 이 목도리 머플러를 하고서 그 카메라 화면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윤상현이죠. 그리고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 부른다. 이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누나라고 부르고 같이 참 껄껄대면서 웃을 정도의 그런 스타일은 결코 아닌 거죠. 저는 이건 지어낸 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을 했던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때마다 인천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죠. 그때 인천 출신의 비서실장도 있었죠. 이학재라고. 그 이학재라는 사람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바른정당으로 가가지고 탄핵에 앞장서다가
나중에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한 참 그런 배신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의 시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손을 잡으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잡으면서 친밀감을 과시했던 그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는 윤상현을 이 정무특보까지 시켰죠. 경부의성에 김재원과 함께 정무특보 자리에까지 올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이 굉장할 때에는 이른바 유승민과 김무성을 겨냥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말, 술을 마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막말했던 장본인이 바로 윤상현인데, 그자가 지금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고 지나가야 된다. 박근혜를 묻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유승민과 통합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장 앞장서서 떠들어대고 있는 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이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보수 통합의 상징이 유승민이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다른 사람 같으면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온다면 복당이라고 하겠지만, 유승민이가 들어온다는 것은 통합이다. 그러니까 복당 차원을 넘어선 통합이라 할 만큼 보수 통합의 아이콘이 바로 유승민이다. 이렇게 유승민을 지켜 세우고 있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 지역구에서 당원이 지금 뭐 한 1,100 명인데 더 이상 당원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늘지 않냐면, 윤상현은 좋은데 자유한국당이 비호감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윤상현과 같은 그런 정말 권력의 변절자들, 그런 비호감이 자유한국당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친박계의 황태자라고 언론으로부터 소리를 듣던 게 윤상현 아닙니까? 그런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 완전히 정말 홍준표 말대로 바퀴벌레처럼 도망갔다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또 한때 태극기 집회가 절정에 이르니까 그 태극기 집회에도 나왔었어요, 윤상현이가. 그러다가 그냥 쭉 빠져나갔던 게 윤상현인데, 저 개인적으로 윤상현 씨 태극기 집회가 한창일 때 저랑 같이 만났습니다. 잘 좀 부탁한다는 이야기죠. 저한테 연락이 왜 왔겠습니까?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집거할 때 저 윤상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제가 정치 담당 논설위원하고 논설실장 할 때 윤상현 씨 정말 형형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저 3년간 집거할 때 저랑 한 통화도 없다가 제가 태극기 집회 가서 연설하고 하니까 저 보자고 그래서 한번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승민과 통합이 안 되면 12월 달에 제3지대에서 유승민하고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게 지금 윤상현이에요. 나는 김세연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그래도 김세연은 윤상현보다는 나은 사람이구나.
윤상현이가 비록 유승민과 함께 그 바른정당이라는 배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유승민이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김세연은 정직하구나. 유승민 욕은 안 하잖아요. 이번 탈당할 이 불출마 선언할 때 그 전문을 읽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욕이나 유승민 욕은 안 해요. 근데 윤상현은 박근혜 탄핵은 묻어버리자라고 지금 앞장서서 떠들어대고 있는 게 윤상현인 거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김세연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한테 몸담았던 김세연은 적어도 유승민 욕은 안 하고 적어도 탄핵이 옳고 그러니 이야기 않고 물러나는 그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또 뭐 김무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무성을 가장 욕했던 사람, 소위 말하는 친박 전성시대 때에 김무성을 가장 욕했던 사람이 누구면 윤상현인데, 윤상현이 자기 입으로 김무성을 만나가지고 폭탄주를 뭐 열 몇 잔 이상 마시면서 그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자기가 김무성한테 사과했다는 거죠. 그때 청와대가 시켜서 할 수 없이 나는 형을, 김무성을 또 형이라 불러요. 형을 줘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근데 김무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이해한다. 너 말고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더니 윤상현이가 형이 반문연대에 앞장서야 된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는 겁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명예가 김무성이가 앞장선다고 해서 역할한다고 해서 그 명예가 회복됩니까? 지금 이런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실현의 뿌리가 과연 뭡니까? 그게 바로 유승민의 배신, 김무성의 배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이 정치적 실현의 그 뿌리가 바로 그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될 거 몰랐느냐?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 권좌에서 내려오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예상 못했나요? 자, 왜 지금 윤상현이가 유승민과 김무성을 한때 저런 참 웃지 못할 그 아부와 참 칭송을 퍼붓느냐? 황교안의 생각이 유승민하고 통합한다고 본 거예요. 김무성도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황교안, 김무성, 유승민이가 만드는 이 황무성 신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황교안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의 마음을 읽은 거죠. 황교안 비위를 거슬러 안 되고, 또 자기가 공천을 받을 때 만약에 유승민이가 이 황무성 정당에 들어와서 유승민이나 김무성이가 공천 반대하면 지가 인천에서 공천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저런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고 하는 거죠. 저런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저런 배신을. 나는 김세연이가 불출마 사퇴하면서 그런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야, 과연 윤상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부른다 하면서
이 권력을 누렸던 윤상현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고 하는 저자를 과연 도대체 저는 지금 제가 1981년도에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38년, 39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야, 이런 변절자도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분명히 생존해 있는데 정말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대표적인 인간이 저는 윤상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의 딸하고 과외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인 1985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천신만고구 때 공천을 받아가지고 인천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낙선. 떨어졌어요. 떨어진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관측통들은 뭐라고 그걸 분석했느냐? 왜 윤상현이가 전두환 대통령 딸하고 이혼했느냐? 전두환 사위라는 그 꼬리가 달라붙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으니까 이혼한 거 아니냐? 다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층, 청년 유권자들을 겨냥해가지고 모병제 하겠다. 양정철의 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무슨 모병제냐 말이죠. 그러면은 완전히 흑수저만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더 그 역풍 때문에 그 카드를 집어넣는데 지금 윤상현이가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아닙니까?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라는 자가 뭐라 나왔냐면 모병제 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모병제 해야 한다고. 모병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군대를 첨단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모병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첨단 군대가 됩니까? 이자도 뭐냐? 청년층 그 표 완전 포퓰리스트예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든 말든 간에 모병제 해야 된다. 그럼 못 사는 집안의 아이들만 다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나서는 게 바로 윤상현인데 정작 웃기는 소리는 뭐냐면 윤상현이는 1985년에 5년 5월 30일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한참 권력을 향유할 때 전입한 날과 전역한 날이 같아요. 육군 소위를 달고 전입해서 만기 제대, 그날 제대했어요. 그날 제대한 게 왜 그날 제대했냐는 게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육군 소위인데 육군 소위로 입대해가지고 딱 그날 제대한 거예요. 그런 자가 대한민국 군대를 이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 모병제가 뭐냐? 대한민국 군대를 월급쟁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고 학력 없고 이런 사람만 군대 가게 만든다는 그런 게 찬성하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런 변절자들이 윤상현뿐만 아니라 친박계만 따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조국의 그 파렴치한 정체가 그대로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앞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씨도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황교안 씨도 단마진, 만성 단마진이라는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조국이나 황교안이나 윤상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조국이도 뭐냐? 조국이는 석사단결 해가지고 6개월 만에 갔다 옵니다. 6개월 만에 군대 제대한 사람입니다. 윤상현과 같은 그런 사람들 다 쳐내야 됩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 이런 친박 친이계 가릴 거 없이 완전히 쳐내야만 보수 우파의 정치 세력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그리고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라는 주제로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윤창중 칼럼수당 TV와 국가중심세력 총연합 본부가 있는 그 방촌역 4번 출구 옆에 건물에서 공개 생방송을 합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전국의 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셔서 대상황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 2번 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